개념원리 수학학 오늘은 역함수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합성함수를 했고 오늘은 역함수라는 걸 하는데 합성함수라는 거는 함수 두 개를 합쳐서 나온 게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연산법이랑 합성함수의 개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특히 중요하고요. 오늘 배우는 거는 역함수예요. 역함수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하나의 함수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하나의 함수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는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그 집합으로만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는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뭐죠? 그치, 하나의 x는 하나의 y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함수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존재할 때 이 함수를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그걸 역함수라고 해요. 이 함수를 그냥 보았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걸 바라보는 게 함수예요. 하나의 함수가 존재를 할 때.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이 x에서 y로 갔다면 우리는 여기를 y에서 x가 간다로 화살표를 그어버리면 돼. 이렇게 하는 거를 역함수라고 하고 표현을 할 때는 빼기 1 표시한다. 읽을 때는 f 인버스 이게 역으로란 뜻이거든. 그 적어주면 그 다음에 함수를 영어로 하면 펑션이지. 그러니까 인버스 펑션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읽을 거냐면 f 인버스 혹은 f 역함수라고 읽을 건데 저는 f 인버스라고 읽을 거예요. 이렇게 f가 존재할 때 f의 역방향으로 가는 걸 f 인버스, f의 역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약간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역함수로 가면은 이거는 사실 함수가 아니지. 그러면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 그 모든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그냥 거짓이야. 이게 왜 거짓일 것 같아? 방금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떤 함수가 존재를 할 때 그 함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할까? 그렇지. 1대1이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포인트가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가 뭐였죠? 이건 정말 이쪽 함수 쪽은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그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차이가 뭐냐고. 뭐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1대1 대응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요. 이건 그게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뒤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뭔가요? 라고 하면 1대1 대응을 생각해야 해.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되게 복잡한 1대1 대응 문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저 함수로 나타내면 f1이 니은이지. 그러면 역함수로 나타내면 f 역함수 니은이 1이지. 그치? 그래서 원래 함수로 나타낸 거 이렇게 나타냈잖아. 역함수로 나타낸 건 이렇게 나타낸다. 원래 함수가 f1이 니은이잖아. 그러면 역함수가 되면은 얘가 얘로 오고 얘가 얘로 와. 이렇게 나타내는 걸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가는 게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된다면 원래 함수 fx의
정의역, 공역 있었죠. 근데 사실은 얘가 1대1 대응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 공역은 치역이랑 같겠지? 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gx의 아니지 f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게? 차라리 예를 든 거로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 함수가 있었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x집합이었어. 그리고 이 공역이 y집합이야. 그런데 역함수를 때리잖아. 방향이 반드시.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의역이 y집합이 되는 거고 공역이 x집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xy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잖아. 얘네들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다.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여기에 공역이 이 친구의 정의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역함수라 부르고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보통 함수를 나타낼 때 y는 fx라고 나타내요. 그러면 얘가 역함수로 표현을 하잖아. 이제부터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 함수가 역함수가 되었네. xy 자리를 바꿔버리자. 이게 역함수의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f 뭐가 뭐야? 그러니까 f 네모가 세모래. 그러면은 이걸 역함수로 표현하면 얘가 여기로 들어오고 얘가 여기로 온다고. 그것처럼 fx가 y래. 그러면은 이거를 역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얘네 둘이 자리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나타내면 식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방법이 몇 가지가 생겨요. 이렇게 역함수로 표현하면은 그 함수의 값을 구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fx가 2x 뿔 3이야. 그러면은 f1이 5지. 이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가 f 역함수 5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역함수를 표현하면은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안 적어놓고 할 때도 f 역함수 5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2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f 인버스 5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값을 그냥 이름을 네모라고 붙여버려. 그러면은 얘를 원래 함수 표현법으로 의하면 f 인버스 5가 네모면 f 어떻게 쓸 수 있지? 네모가 5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f 네모를 구하는 거야. f 네모는 이 네모 플러스 3인데 걔가 5가 되기 위한 네모는 1이니까 얘는 1이구나.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는 걸 여러분 연습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 역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x가 2x 뿔 3이라는 식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역함수의 식을 구하고 싶다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fx라고 썼지만 그거를 y는 2x 뿔 3이라고 쓰세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 자리 바꾸기야. x랑 y를 자리를 바꾸어 버려. 그러면 x는 2y 뿔 3이 되거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여러분이 그 125쪽에 있는 책을 보면은 책에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내라고 하지 않아. 책을 잠깐만 보면은 그 1번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체크를 하고 두 번째 x는 f 인버스 y 꼴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쪽이 중요하구나. y는 fx를 x에 대하여 풀고 자리를 바꾸라고 하거든. 그거랑 제가 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 책에서는 역함수를 구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얘를 식을 이렇게 바꾸라고 해.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2로 나눠. 책은 이렇게 먼저 식을 만들어 놔. 여기서 x, y 자리 바꾸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애초에 그냥 x, y 먼저 자리를 바꿀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조금 어려운 식은 이게 더 쉽다. 먼저 자리를 바꿔. 책처럼 하지 말고.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y는 뭐예요로 나타낼 생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그 상태에서 2로 나누는 거야. 결과는 얘랑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구한 식이 역함수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을 땐 어떻게 적냐면
x, y인 자리를 바꾸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역함수야. f 인버스 x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x 마 2분의 3 되는 거예요. 나타내면 돼. 그러면 이렇게 식 구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x, y 자리를 바꾸면 값도 구할 수 있고 식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f 인버스 5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역함수식을 먼저 세워두고 여기다 5를 대입해. 그 우리가 구하는 답을 구할 수도 있다고. 이게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역함수라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x, y 자리를 바꾸어서 나타내는 것만 여러분 연습을 좀 하면 돼요. 자, 125쪽에는 역함수의 성질 한번 볼까요? 역함수의 성질은 이게 역으로 가는 거라서 이걸 안 지우고 설명을 할게. 자, f 역함수가 있어. 아니, fx가 있어. 내가 이 fx를 역함수를 구하고 그거 역함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한번 보자. fx는 얘야. 이거의 역함수는 그 모양 그대로인데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간 거지. 요거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원래랑 같지.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랑 같다.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해야 해. 자, 두 번째. f 역함수랑 f를 합성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좀 지우고 할게. 항등함수가 돼.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fx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역함수야. f 인버스로만 적을게. 그러면 얘는 fx를 먼저 하지.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먼저 해. 그리고 그거를 다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해. 그러면 예를 들어 1이 한 번 합성을 하면 2가 돼. 그럼 2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항등함수가 돼.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fx인데 그거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개념이니까 항등함수가 돼. 그런데 시작하는 게 x에서 시작해서 끝난 것도 x에서 끝냈지.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 보면은 사실 는 x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항등함수를 ix라고 적어. 는 x로 끝나니까. 결과가 x가 되니까. 하지만 이게 방향이 바뀔 수 있어. f 인버스를 먼저 하고 그 결과 다시 fx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항등함수는 맞아. 그런데 결과가 는 y가 돼. y로 끝난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 y라고 쓴다. 항등함수긴 하지만 이게 차이가 뭐냐면 y는 x가 대표적인 항등함수야. 그럼 얘는 결과가 는 x로 끝나고 얘는 결과가 는 y로 끝난다고. 그래서 그냥 실제로 문제 풀 때는 항등함수다라고 하고 끝내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에서 f 인버스 x랑 합성한 거랑 f 합성 f 인버스 합성한 건 같아요? 라고 하면 그 둘은 달라. 왜냐면 도착지가 달라서 다른 걸로 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똑같은 걸로 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게 거의 제일 복잡한 거거든. 지금 하는 것만 좀 잘 외우면 돼요. 이게 지금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자. 이게 f고 g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함수는 그 g 합성 fx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f를 먼저 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지. 내가 이거를 역함수로 할 거야. 그럼 그 결과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거는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하면 얘를 먼저 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하면 g 인버스를 먼저 한다고. 그 다음 f 인버스를 하지. 그래서 그 결과를 적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이게 이 방향으로 왔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면 얘를 먼저 하니까 얘가 먼저 써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둘을 합성한 걸 역함수를 때리면 그 얘가 먼저 오고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나중에 쓴다.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 정도만 좀 잘 외워두세요. 그거는 여기서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H 합성, G 합성, F를 역함수를 해. 그럼 그 결과는 뭐부터 적을 것 같아?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H 인버스가 된다고. 이건 방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유한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중요하고 어렵다.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역함수를 구할 때 약간 어폐가 있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할 때 y는 fx라고 하는 걸 역함수로 표현하는 걸 어떻게 적으라 했지? 얘를 역함수로 표현을 하면 얘가 역함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적어야 되냐고. x는 이렇게 된다고. 역함수로 나타내면은 역함수는 x, y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x, y 자리 바꾸는 걸 우리는 수학상에서 이러한 역함수가 아니라 다른 말로 좀 배웠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니? x, y 자리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그치. y는 x 대칭이라 한다. 그래서 역함수는 약간 근본적으로 보면 y는 x 대칭이야. x, y 자리 바꾸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x랑 y 자리를 바꾸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사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의문은 그거예요. 지금 함수를 나타내다 보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어. 그럼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거잖아. x에서 y로 가는 걸 y에서 x로 가는 거를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지 않았잖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했지. 그럼 이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y는 fx야. 이게 y는 fx란 그래프인데, 잠깐만. 이게 y는 fx란 그래프인데, 그 원래 함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가 변해서 y가 결정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 결과가 예를 들어 2가 나오는 거. 이게 함수의 기본 개념이야. 그러면 역함수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3을 집어넣어서 2가 나왔다를 그냥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얘를 집어넣어서 얘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역함수의 해석법이거든. 결과적으로 그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같은 그래프를 써.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배울 때 내 그림을 따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같다로 해석을 했잖아. 여기서 배우는 역함수의 그래프도 원래 그래프가 있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의 관계는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해.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원래 x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이에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접해평면을 배우면서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졌어.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역함수를 해석을 하자. 앞으로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치역이야, 공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혼란이 생긴다고. 헷갈린다고. 이거 무슨 말이지? 좀 그림을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서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면 어디가 플러스지 마이너스인지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역함수를 배울 때는 그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드는 건 얘를 이쪽에 있는 역함수로 해석을 할 때는 여기가 정의역이거든? 이 정의역을 이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x랑 y를 자리를 바꾸기 시작한 게 역함수의 표현법의 기본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그래프가 있지. 원래 그래프를 이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x, y 자리 바꾸는 거는 그냥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말을 해준 건데 그래프 자체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래프를 하나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불편할까 봐 그렇게 바꾸는 거랑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잘못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게 역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x, y 자리 바꾼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y는 x 대칭이랑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x, y 아싸리 자리를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역함수라고 보면 돼. x, y 자리 바꾼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그래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 걸 다시 y에서 x로 가요를 다시 이렇게 그리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서 얘 이름을 x, 얘 이름을 y로 바꿔버린 거야. 이게 x, y 자리 바꾸는 개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자, 문제 푸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진 않은데 좀 정확한 개념을 알았으면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게요? 딱 하나였어. 얘네를 만나게 하는 거. 생각을 해봐. 이 녹색 선 위에, 그러니까 녹색 선과 파란 선 위에는 하나의 점이 있어.
얘를 파란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당연히 빨간 선이 있지 않겠니? 자리를 바꾸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y는 fx와 y는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한다야. 이거 좀 잘 기억해놔야 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문제를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도 어차피 교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이거는 항상은 아니야. 대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항상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라고 한 거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너무 복잡한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하는 내용이 좀 많아서 내용이 좀 빨랐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차근차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필수예제 14번 한번 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역함수 문제를 풀 때는 x, y 자리 바꾸는 걸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아까 내가 계속 역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법만 여러분이 잘 익혀버리면 돼. 자, 문제에서 fx가 ax 뿔 b인데 f3이 마3이고 f 인버스 7이 1에 앞으로 이렇게 역함수로 표현된 게 있으면 f 뭐는 뭐예요로 다시 쓰세요. 그럼 문제 다 쉽게 풀립니다. 그럼 f 2는 7. 그러면 우리는 2점 있으니까 대입해서 a, b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거 볼까? 같은 패턴이야. f 인버스 2가 0이래.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쓰라고? f0은 2다 라고 쓰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f 합성 f0이 있잖아. 근데 f0이 2인 거 구했잖아. 그러니까 f0 대신에 2 집어넣으면 f2가 3이겠지? 대입해서 구하면 돼. 다음 거 볼까? 자, 다음에 있는 필수예제 15번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뭐라 그랬지?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이런 1대1 대응 문제는 어떻게 풀었었죠? 얘가 1대1 대응이래. 주어진 함수가 구간이 나눠져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해. 그럼 조건이 뭘까? 그치?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 이론적인 거야. 근데 문제 풀 때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어.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림을 그렸 것도 아니지. 사실은 여러분 어느 정도 외워서 풀었잖아요. 야, 그림을 그려볼까? 대충만? 그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1 집어넣으면 2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반대쪽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증가해야 해. 얘가 감소하는 게 1차 함수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안 돼. 기본적으로 증가해야 해. 그러면 얘네들이 끊어져 있을 것 같아? 연결돼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연결돼 있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야. 첫째, 뭘까? 연결돼 있다. 그치? 얘가 1,1을 지난다. 그 다음 기울기가 뭐? 크다야 작다야? 크다지? 헷갈리면 안 된다.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문제 또 푸는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필수예제 16번 문제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 주세요. 구해주세요인데 역함수의 식 구해주세요 문제는 일단 그 팁을 주자면 문제에서 역함수를 혹은 합성함수를 식을 구해주세요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 풀듯이 풀면 돼.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할 줄은 알아야 한다. 얘를 바꿀게요. 얘를 바꿀 때는 얘를 y는 으로 먼저 나타내라고 역함수를 표현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죠? 그렇지. x, y 자리 바꾸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하지? y는 하고 나타내면 돼. 왜냐면 우리가 함수를 y는 하고 나타내니까. 맞아 이거. 내가 얘를 이항했어.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역함수니까 f 인버스 x는 2x 마 2a라고 두고 비교하면 된다. 알겠지? 다음 문제 볼까? 다음 페이지 볼까?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지? G 합성 F 인버스는? 그치.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로 만들려고 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역함수가 있는 거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럼 이거 뭘 구하는 문제냐면 F 인버스 안에 G 인버스 2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G 인버스 2를 구하거든? 앞으로 우리는 G 인버스 2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를 문자로 둬. 근데 나 보통 네모라고 두거든? 네모로 두자.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G, 네모는 2지. 그럼 G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2가 될까? 1이겠지. 그래서 얘는 1인 거야. 자, 그러면 G 인버스 2가 1이니까 F 인버스 1 구하면 되지. 마찬가지야. 또 네모라고 둬. 그러면 F 네모는 1이겠지. 얼마 집어넣으면 1 될지 찾으면 돼. 알겠지? 그거는 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F 안에 얘를 어떻게 풀죠?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로 풀어. 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항등함수 된다 그랬지. 항등함수니까 그냥 i라고 적으면 돼. 아까는 i, x, i, y를 나눠서 썼지만 그냥 이렇게 둬도 돼. 알겠지? 그러면 i랑 얘를 합성하면 뭘까? i 합성 G 인버스가 뭐냐고. 이거를 왜 한 번에 안 나오지? 합성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 구하면 돼. 알겠지?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다음 페이지는 필수예제 18번이거든요. 필수예제 18번은 그 그래프를 찾는 문제라서 지금 이거 어떻게 푸냐면 얘는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A를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F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A를 구할 건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문제에는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얘는 주인공이고 얘는 보조함수야. 이 친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여기가 A지. 그럼 Y는 X니까 여기가 A가 되겠지. 얘가 B면 B겠지. C면 여기 C겠지. 여기 D겠지.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 이해했니? 야, 그럼 F 인버스 A는 얼마일까? 이렇게 하면 돼. F 인버스 A를 아까처럼 네모라고 둬. 그럼 F 네모는 A지. 높이가 A가 되려면? 높이가 A가 되려면 B겠지. 이게 되니? B를 집어넣은 높이가 A가 되잖아. 이렇게 네모를 찾아. 그러면 F 인버스 B를 구하면 되지. 높이가 B가 되려면 C.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19. 이거는 뭐냐면 fx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아까 말했죠. y는 fx랑 y는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야 해. 그런데 얘네들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역함수 식을 세워서 교점을 구하려는 시도를 할 건데 그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때는 차라리 셋이 같이 만나니까 얘네들을 교점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즉 마3x 더하기 8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돼. 이거 교점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뒤에 것끼리 같다라고 두면 되지. 그러면은 마3x 뿔 8이 x니까 4x는 8, x는 2지. x좌표가 2면 y좌표는 얼마일까? 당연히 y는 x 위에 있으니까 2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이 정도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연습 문제까지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수요일까지 해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